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2021년도 거의 지금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2022년도 기능사 시험 일정이 이미 며칠 전에 발표가 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능사 시험 22년도 국가기술 자격 시험 일정 해서 지금 현재 일정표가 완전히 공지가 됐죠. 자, 그래서 기능사 쪽 일정을 좀 살펴보면,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네, 전체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시험 일정이 또 공지가 떴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언급하려는 게, 정보처리 기능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21년도 4회차까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20년도 1회차, 그 다음에 2회차, 3회차, 4회차 진행됐었고요. 그 다음 21년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NCS 출제국이 등장한 이후로 네, 정보처리 기능사 개정된 20문제 주관식 기준, 주관식 실기 방식으로 총 현재 8번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시험을 혹시나 여러 번 보신 분들이나 뭐 아직 처음 이제 22년도에 도전을 해야 될 분들을 뭐 다양한 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아마 볼 건데, 말 그대로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판단도 다를 수 있고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이 NCS 출제국에서 이번 21년도 4회차 특히나 지금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응시생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라는 반응을 보인 회차죠. 네, 실제로 커뮤니티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봐도 야, 정말 어렵게 냈구나 라는 막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좀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뭐 A라는 출판사 책을 구매해서 전부 공부를 해서 시험 응시를 했는데 전혀 책에는 없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다. 네, 전혀 뭐 시험 문제가 내가 구매한 책에서는 없는 내용이 출제가 되어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도 경험하신 거라서 정말 한보 전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NCS 출제국을 절대 그냥, 예, 순진하게 이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기관이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난해한 문제를 많이 낼 건지 지금 구상 중에 있을 거예요. 매 회차마다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유형의 문제를 계속 연달아 출제를 할 가능성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 8번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생긴 거죠.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NCS 출제국이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NCS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ncs.go.kr 이렇게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go.kr이니까 정부기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NCS라고 하는 것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국가가 표준화한 하나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NCS라고 하는 이 부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그 조직 부서 내에도 존재합니다. 자, 실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큐넷 사이트, 우리가 보통 시험 예약을 하는 사이트죠. 근데 이거 운영하는 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인데, 여기에 실제 이제 조직 그 구조 체계를 보면은 이 조직 안내에 여기에 NCS가 있어요.
네, NCS가 여기 보이시나요? 또 화면을 좀 확대해 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여기에 NCS 기획부, 뭐 NCS 개발 개선부, NCS 활용 지원부, NCS 품질 관리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NCS 부설기관이 같이 이 조직부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네,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냐면 단어에 대한 이해예요. 네, 이게 가장 큰 초점이 돼버렸죠. 단어를 일단 이해를 못하면은 문제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특히 알고리즘 파트. 알고리즘 파트에서 이번 그 4회차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일명 변수 초기화를 안 한 상태. 문제 유형이 막 나오기도 했고요. 네, 이런 유형의 알고리즘이 막 나오기도 했고 뭔가 정답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당사자들이 막 난해한 상황에 놓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앞으로 더 많이 낼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를 21년도 4회차를 통해서 또 이제 많은 의시생분들이 아마 느꼈을 건데 확실한 거는 이 NCS 출제국이 지금 여러 자격증들을 앞으로 장기 계획 프로젝트로 정보처리 기능사 뿐만이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되는 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의 상당수 종목들을 24년도까지 이제 NCS 출제국이 직접 문제 칼질을 하겠다라고 이런 법령을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보면은 정보처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도 22년부터 당장 바로 이제 개편이 돼서 시행이 되는 그런 구조로 넘어가고 있죠. 확실한 거는 기능사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다.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렵다.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 뭐 저는 이제 그냥 뭐 기능사 본 지가 꽤 돼서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뭐 문제 분석을 20문제 맨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그냥 업로더 입장에서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린다면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걸 관점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출판사 책 한 권만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는 안 돼요. 그냥 출판사 책 한 권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시어너 알고리즘 책을 별도로 구매하셔야 되고요. 네, 시어너를 공부하기 위한 알고리즘 책이 별도로 한 권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은 포인터 책도 별도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뭐 부가 옵션이긴 한데 얘는 꼭 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포인터 문제가 이미 몇 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따로 뭐 가지고 계시면 좋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바 알고리즘 문제. 네, 자바 알고리즘 책도 좀 별도로 구매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셔서 따로 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라클 기반의 SQL 책도 별도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 네 가지. 네, 네 가지 꼭 아니더라도 뭐 세 가지 정도. 네, 알고리즘 파트와 DB 파트가 특히 이게 점수 몇 점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여기에 추가로 더 하셔야 되는 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NCS 사이트를 좀 잘 이용하셔야 돼요. 네,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다 이 뜻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명칭 본대로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구사항 확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검색해 보자고요. 네, 여기 있네요.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확인. 여기 있네. 정보기술 과목의 정보기술 개발 파트의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요구사항 확인.
얘의 이렇게 교재가 PDF 문서로 무료로 탑재가 돼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PDF 문서 형식으로. 맞죠? 요구사항 확인, 어플리케이션 설계, 어플리케이션 구현, 화면 구현, 데이터 입출력 구현, 통합 구현, 개발자 테스트, 소프트웨어 패키징. 지금 거의 대부분이 언급된 게 지금 아까 그 바뀐 기준으로 봤을 때 맞죠? 여기 명칭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PDF 자료를 혹시나 다운받아서 한 번이라도 꼭 읽어보시는 걸 좀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출판사 책 사서 그냥 공부하면 되겠지. 아이 귀찮아. 이거 언제 다운받아서 언제 봐. 이러지 마시고. 왜냐면은 내가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목표가. 예,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어떤 검색을 좀 하셔가지고 이 과목 명칭에 해당되는 이 무료 배포 자료 NCS 사이트에서 이 PDF 문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좀 학습을 하시는 기간을 충분히 기간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떤가 라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 그냥 난 출판사 책으로만 공부할래. 뭐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 회차에서도 또 난해하게 어려운 문제를 또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는 말 그대로 발등을 두 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한 번으로 족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대비를 잘 해서 이 정보처리 기능사 공부를 좀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수업 문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껏 그 지금 수업을 하러 강의하러 다니면서 이 오프라인 수업 문의가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근데 합격률은 계속 엄청나게 낮은 비율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사실 자력으로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특히 많아요. 왜냐면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무슨 작업형 실기처럼 뭐 공구를 쓰는 그런 작업형 실기 시험도 아니고 필답형 실기 시험이다 보니까 특히나 정서적으로 이게 봤을 때 컨셉 자체가 그냥 집에서 혼자 조용히 공부를 하도 그런 유도가 가능한 그런 자격증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또 제가 항상 또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 주의사항 또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은 책만 가지고 눈으로만 읽으면 탈락할 확률이 높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책을 내가 이제 출판사 책을 만약에 샀어요. 자, 뭐 어느 A 출판사 거 책을 사서 내가 이제 열심히 얘만 책만 보면 합격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구매하신 다음에 특히나 제가 이 알고리즘 파트 언급했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개발 툴을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직접 코딩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디버깅으로 절차를 거쳐서 직접 소스코드 실행도 해보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컴퓨터를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노트북이나 이런 거 개인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꼭 하셔가지고 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러한 디버깅 연습을 직접 내가 해서 안 해보면 실력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더딥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더딜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소스코드 작성해서 직접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뭔가 디버깅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분석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책만 가지고 이걸 그냥 해결하려고 그런다? 그거는 이제 취지가 잘못된 거죠. 왜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말 그대로 짜서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밑에 과정을 직접 해보시는 게 굉장히 빠르게 실력이 상승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린 거 보면은 전부 다 사용했던 게 뭐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했었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직접 사용해서 제가 문제 분석을 다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렸던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클립스, 그래서 자바 알고리즘 같은 거 돌릴 때 역시 이클립스랑 JDK
이런 걸 설치를 해가지고 제가 그 개발 툴이 실행된 환경에서 문제 분석을 디버깅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디버깅을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안 돼 있으시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권합니다. 꼭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22년도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도 좀 더 내실 있게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결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요. 꼭 화이팅해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